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년) 2년 7월 달에 그때 마포 제 작업실에 오셨을 때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노무현의 시대가 오겠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죠. 100% 오죠. 그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죠. 이제 후보님은 첫 물결이세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첫 물결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류가 밀려오는데 그 첫 파도에 올라타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가시고 싶은 데까지 못 가실 수도 있죠. 근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요, 뭐 후보님이 거기 계시든 안 계시든 뭐 상관이 있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또 하긴 그래요. 뭐 내가 뭐 그런 세상이 되기만 하면 되지만 내가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을 했다는 후회를 나중에 좀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네, 국민 여러분, 정권을 교체하고 국정을 책임질 만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정치 집단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있던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합하고 또 단결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분열됐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통합된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장애들을 넘어왔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십니다. 저도 자부합니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무현의 시대를 넘어 이제 이재명의 시대가 옵니다. 윤석열이 또 지하로 숨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이 도와줬는데요. 오는 21일 윤석열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또다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는데요. 이유는 역시나 경호상의 문제라는 논리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윤석열은 요즘도 서초동 아파트 상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고 다닌다는 건데요. 산책도 하고 주민들과 접촉도 하고 경호원들은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도 별다른 제지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경호가 문제라서 지하로 숨어야 될 사람이 하고 있는 짓일까요? 13일 오후 첫 공판 하루 전날에는 윤석열은 운동화에 패딩을 입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요. 경호처 차장 김성우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가디건 차림으로 뒤따라 슬슬 걷고 있었습니다. 경호란 게 보통 저런 모습입니까? 정작 재판 당일인 14일에는 윤석열의 모습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왜냐고요? 지하로 숨어들었기 때문이죠. 한남동 관저에서 일주일을 무단으로 버티다 쫓겨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했는데요.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은 갑자기 경호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경호처가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그리고 다음 재판도 똑같이 지하로 들어오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카메라 앞에 나왔는데요. 호송차에서 내려서 교도관과 함께 법원까지 가는 모습이 다 공개됐습니다. 심지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 유력 인사들도 대부분 지상 출입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어떤 누구도 포토라인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만 예외인데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사람에게, 그것도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윤석열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직위원 판사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원이 과다한 예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계엄을 시도했고 친위구 태탈을 일으켜 헌법을 파괴한 피고인인데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시킨 헌정 파괴범을 왜 지하로 숨겨줘야 하는 걸까요? 21일 재판에선 중요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1대대장인데요. 이 두 사람은 지난 14일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계엄령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국회 탄압, 무력 진압 시나리오가 실제로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법원에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윤석열은 국민 앞에 서지도 않고 또 지하로 숨습니다. 법원은 그것도 다시 허락했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기현 판사가 특혜를 또 준 거죠. 이러고도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법원은 지금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 걸까요? 윤석열에게만 제공되는 이 지하 출입, 더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텐데요. 그래도 쪽팔린 줄은 아는 모양입니다. 지하로 숨는 걸 보면 말이죠.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정과자의 나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철수를 내세우면 이재명이 만들 암울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각종 비리, 막말, 거짓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저 유정복입니다. 나라 헌법 바꿔야 됩니다. 국회가 일당 독재 이렇게 하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양자 가면 신정권 창출 기억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못난이 팔남매가 모여 바보들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내란당이 모여 앉아 누가 잘하나 장기 자랑 대회를 열었는데요. 설마 진짜 대통령이라도 되려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미친 거죠. 이들은 대선 경선 비전 대회를 빙자해 결국 또 이재명 성토 대회를 열었는데요. 아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분뇨통에 빠진 8마리 멍멍이들이 한마디로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진 거죠.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18일 국힘당이 대선 경선 후보 8명을 모아 비전 대회를 열었는데요. 정책과 정견을 내놓는다더니 정작 단상 위에 선 이들의 입에서는 이재명 때리기만 쏟아졌습니다.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비난 전문가를 뽑는 자리처럼 보였는데요. 이게 이들이 말하는 비전입니까? 김문수는 이재명을 물리칠 사람은 나뿐이라고 외쳐댔고 홍준표는 정과자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가 운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거칠게 이재명을 공격하느냐, 그런 경쟁만 벌어졌습니다. 안철수는 내가 나오면 암울한 미래가 사라진다는 헛소리를 해댔고 유정복은 비리와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나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뒷담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미래 비전이었는데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도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철우는 헌법을 바꾸자고 했고 나경원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쯤 되면 대선 경선 토론이 아니라 헌정질서까지 뒤흔드는 개막장 아무말 대잔치, 망언 퍼레이드가 벌어진 겁니다. 양양자는 신정권 창출이라는 말까지 꺼내들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집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 정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들을 미래의 책임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들은 그냥 내란 잔당 세력들인데요. 정말 국민을 이렇게 하찮게 봐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동훈은 자신만이 계엄령과 무관하다며 윤석열을 과거로 돌려드리자고 했는데요. 정작 과거를 만든 장본인들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윤석열을 분리하자는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날 비전대회는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았고 이재명 비방만 가득한 정치쇼로 끝났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내일을 만들 수 있냐는 건데요. 국힘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폐해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야당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 분노를 쏟는 모습인데요.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는 없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만 남아있는 거죠.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합니다. 국힘당의 대선 경선은 정치를 잊은 사람들의 말잔치, 책임의 피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런 자들에게 나라를 또다시 맡길 수 있을까요? 이제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과연 누가 내란 잔당 세력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